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과학 이제 문답하는데 뭐 개념 10개 모르겠다고 해서 10개 진행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질량과 부피인데 이야기는 이런 뜻이네요. 이렇게 일몰이라는 개념이 아직 안 잡혔다는 얘기네요. 그럼 일몰 나도 이 일몰 개념만 잡혔었는데 가서 일본의 그 국립박물관 갔더니 지하에 일몰이 있더라고. 물의 일몰은 요만하게 이렇게 해서 이게 물의 일몰입니다. 이렇게. 공기의 일몰은 엄청 큰 박스로 이렇게. 이게 공기의 일몰입니다. 근데 별로 안 컸어. 한 1m, 1m 정도? 그 다음에 조만한 거. 이거는 한 2cm, 1.5cm. 그 다음에 이만한 덩어리가 있어. 아연 덩어리. 또 금속 덩어리. 뭐 이런 그 덩어리들이 있어. 그들 이렇게. 그 뭐 구리 덩어리 이렇게 이게 일몰이라고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일몰이구나 이 부피가 하고 현실적으로 느꼈어. 왜 이게 느낌이 안 오냐면 일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지. 네. 그럼 이 개수를 어떤 사람이 지식인에 질문했더라고. 이 개수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교육 과정에 안 나오겠지만 6.0 곱하기 10의 23승에 여기도 물 개수가 물 분자가 이렇게 공기 분자가 이만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몰 설명할 때 나는 아이들한테 니 알잖아. 소주 박스하고 맥주 박스는 요 맥주 병의 크기, 소주 병의 크기가 다르겠지. 그러면 한 박스라는 게 있지. 한 박스. 한 박스가 일몰이야. 근데 개수가 똑같아. 예를 들어서 12개면 소주도 12개, 맥주도 12개. 아니면 음료수면 음료수 한 박스에 비타오백도 20개, 소주도 20개, 맥주도 20개. 이게 일몰이거든. 이해됐어요? 네. 그럼 그런 게 일몰이니까 질량도 일몰의 이 분자 개수가 있지. 그럼 분자 하나의 원자량이 나오지. 뭐 H 하면 원자량이 나오지. H2O 하면 이게 분자량이 나오지. 이 분자량이 나오는데 이 분자량이 요게 몇 개가 있다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이 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러면 요걸 반절을 하면 요 개수의 반절이겠지, 질량이. 그러면 요 부피의 또 반절이겠지. 그러니까 부피하고 질량은 또 비례하겠지. 이 부피가 반이면 질량도 반. 일몰에서. 이해되세요? 그럼 요 글 내용을 보면 포도당이란 게 있어. 그러면 포도당에 기본적으로 한 박스가 뭐야? 박스가 몰수라는 거지. 포도당 한 박스가 몰수야. 몰수가 되었을 때 이렇게 보면 질량이 있어. 질량 전체. 그러면 전체 포도당이 180이야 돼. 한 박스가 전체가. 이거 기준량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 있는 포도당이 몇이냐면 질량이 90이래. 그럼 전체 질량이 얼마야 된다고? 2분의 180이잖아. 포도당에 계상을 해보면 포도당은 180이어야 되는데 전체가. 근데 현재 있는 게 90이래. 그럼 몇 박스 있어? 몰수로 치면 2분의 2분의 1 박스 있어. 포도당이. 그럼 끝이야. 근데 왜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에요? 그거는 포도당이 예? 자, 그 포도당이 왜 180이냐? 그러면 포도당의 화학식을 봐야 돼. 네. 그러면 요 화학식이지 포도당 C6 H12 그러면 5, 6이지. 그러면 탄소의 분자량은 몇이요? 그 화학표에서 탄소의 분자량, 산소의 분자량, 수소의 분자량 해서 6개 곱하고 12개 곱하고 6개를 곱하면 180이 나와. 그러면 이거 외워야 되는데 대략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거는. 그러면 네가 질문은 이게 왜 180이 오는 해결이 됐지. 그런데 이 180 안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지. 그지? 뭐가? 포도당 요게. 그지? 그랬을 때 180g이 나오는 거거든. 선생님 질량은요? 뭐가? 질량은 왜? 이 분자량이잖아. 이 분자량.
분자량인데 이거는 원래 한 박스고 이건 현재 있는 포도당 박스에는 안 집어넣은 게 90이야. 포도당의 몰수 현재 광합성을 통해 90g이 생성되는 필요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지. 네. 1단계 포도당의 몰수를 구한다. 몰수는 이게 분자량이 180이었는데 이걸 계산하니까 90이 나왔대. 90. 그러니까 0.5몰이래. 그러면 0.5몰은 전부 다 부피로 하면 이 부피가 1몰이 한 박스의 부피는 몇이야? 요거는 이 종류마다 다르겠지. 소주, 맥주, 비타오백이 다 다르겠지. 어? 그런데 이 부피는 이 박스의 부피는 뭐라고? 22.4리터지. 맞아? 한 박스가 뭐라고? 22.4리터를 뭐라고? 한 몰로 본 거지. 이건 알겠어? 응? 그러면 실제적으로 계산해서 이 문제를 계산을 해보면 자 포도당의 몰수는 포도당은 이만큼인데 포도당 요만큼을 만들려면 맞아? 0.5몰을 만들려면 그치? 그럼 요 화학식은 0.5몰이라는 거지. 요게 0.5몰만큼 있다는 거지. 네. 그러면 요게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럼 6대 6대 1 이렇게 나오지. 자, 봐봐. 여기에서 반응식에서 몰수비를 통해서 몰수 대응으로 예를 들어서 기차 반응의 법칙 하면 2대 1대 2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요거 두 부피가 요거 한 부피랑 만나서 요 두 개가 사이사이 들어가서 두 부피가 되지. 네. 그러면 요게 부피비도 되지. 네. 부피비가 몰수비라고. 질량비도 몰수비인 것처럼. 네.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6CO2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합쳐서 여기에 포도당 되면서 그지? 포도당 되면서 여기 산소가 나오지. 가스하고 리터하고 합쳐서 그러면 X몰인데 그지? 요거를 하면서 이게 0.5몰이 되는데 이게 몇 몰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6대 1이지 정수비가. 예. 요 앞에 있는 거에서 자 이산화탄소 6이고 6CO2잖아. 네. 그 다음에 6 뭐라고? H2O잖아. 그러면 1 포도당하고 플러스 6 산소가 되지. 네. 그런데 이게 0.5지. 0.5몰. 네. 그럼 이게 몇 몰이 필요하냐고. 이게 비례식으로 이게 0.5로 보면 이거 몇 몰이 필요해? 3몰? 그래, 그 답이요. 그럼 푸는 거예요. 3몰. 3몰이지. 네. 3몰이면 부피로는 얼마야? 3몰에다 뭐 곱하면 돼? 이거 곱해주면 되지? 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가스, CO2, 이산화탄소, CO2 가스 몇 몰이 있으면 되는 거야? 3몰이 있으면 되고 3몰은 요거랑 곱해서 22.4 곱하기 3 해서 67.2리터가 나오면 끝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한 건 뭐였어, 네가? 애초에 이 180이 왜냐? 라는 질문은 답변했지. 이걸 계산하면 된다고.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현재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 박스가 180인데 90이 있으면 2분의 1 박스입니다. 그렇지? 그럼 이게 한 박스가 아니라 2분의 1 박스입니다. 그렇지? 그럼 2분의 1 박스 하려면 이게 6박스가 아니라 3박스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지. 그 3박스의 부피는 요거랑 두 개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한 게 67.2리터입니다. 3 곱하면. 근데 끝이지. 응. 그 이거 저거는 CO2, 저거는 저거는 6, H2O고 1. 근데 다 성분이 그 분자가 다른데 그냥 6대 6대 1대 6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CO2라는 건 하나의 덩어리지. 네. 그거에 6개가 필요하니까 6단위. 6으로, 비례식으로. 네네. 이것도 H2O 6개. 네. 그러면 포도당 1개. 하고 산소 6개.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6대 6대 1대 6. 근데 저거 몰수를 계산해 보면 다 틀리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몰수를 계산할 때 요 0.5지. 네. 이거는 기본 화학식을 써준 거지, 전체. 이거는 정해진 기본 화학식. 네. 그러니까 이런 반응식 써놨지. 네. 근데 현재 있는 이거 포도당은 무엇이라고? 0.5라고.
그러면 0.5, 6대 6대 1대 6으로 생성이 돼야 되는데요. 포도당은 0.5만 생산하려면 이거 얼마큼 사야 돼요? 3몰만 사면 돼요. 이게 답이야. 됐지?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네가 지금 뭘 모르냐? 몰수는 질량비도 전체 자기 박스 한 박스 안에 있는 질량분에 지금 얼마큼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량이잖아. 이건 기준량이고. 기준량은 180이잖아. 한 박스가. 그럼 현재 부분 얼마큼 있어요? 부분적으로 90 있어요. 그럼 2분의 1몰이라고. 그러면 부피도 2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스로 되어 있으니까 가스 3몰인데 이 포도당은 S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스던 S던 아니면 여기서 리터 이거 가스던 몰은 똑같다는 거죠. 한 몰이라는. 이거 뭐라고? 쇳덩어리 덩어리 내가 1몰이라고 했지. 이거는 뭐라고? 물이라고 했지. 액체. 이거는 뭐라고? 기체 있지. 기체 1몰이던 액체 1몰이던 고체 1몰이던 이 1몰의 양이 정해져 있어. 한 박스가. 분자가 달라져요. 항상 일정해요. 얘 거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너 비타500이나 맥주나 소주 달라도 한 박스 정해져 있지. 그 무게 똑같지. 반 박스의 무게는 똑같잖아. 비타500 반 박스의 무게는 비타500끼리는. 근데 비타500끼리는 같죠. 그렇지. 그래 끼리 계산해. 근데 쟤는 끼리가 아니잖아요. 얘하고 얘하고는 다르지. 네. 얘끼리 계산하고 얘끼리 계산하고 얘끼리 계산하는데 네. 얘가 0.5 만드는 데는 얘하고 얘하고가 필요하지. 그럼 이거 6박스, 이거 6박스를 하잖아? 결합하면 이거 한 박스가 생긴대. 식 자체에서. 이건 정해진 식. 이거는 현실. 네. 그럼 다 설명된 거야? 네. 그러면 네가 이거 뭐 때문에 질문한 거야? 일몰의 개념을 했을 때, 이거 박스 개념이구나. 하는 거야. 전체 비타500 20개가 몇이세요? 예를 들어서 100g이면, 50g이면 몇 개 들어있어요? 하나가 20g이 100g인데, 네. 50g이야. 2개. 아니, 20개가 100g이라고. 네. 그러면 50g이야. 10개. 그럼 이렇게 들어있다고. 그게 부피가 몇이에요? 네. 그게 뭘 개념이요? 그걸 지금 어렵게 생각한 거야, 네가. 됐죠? 네. 자, 그런데 헷갈리대. 네가 질문한 게 뭐냐면, 쌤, 비타500하고 맥주하고, 그래서 봉지에다가 넣어야 돼, 한 봉지씩. 비타500 2개 넣고 맥주 하나를 넣어야 돼. 그게 한 몰이요, 한 봉지. 그래서 비타500 6박스하고 맥주 6박스 되면 한 봉지 돼요. 6개씩 넣어야 돼. 많이 먹어, 한 조당. 네.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한 봉지하고 0.5봉지면 몇 개만 넣으면 돼? 세 봉지, 세 개씩. 네. 이거 3개, 이거 3개. 선생님 그러면 CO2가 6개 있는 거를 몰수로 계산해 봤을 때 그게 3이 나오진 않죠. 그치, 당연하지. 비례식으로 하는 거지. 또 다른 거죠. 그럼 다 된겨?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예시가 가장 적당하다고. 뭐라고? 어떤 거 박스 개념, 어떤 거 박스 개념인데 이걸 뜯어갖고 하나의 봉지에다 담아서 조별로 나눠줘야 돼. 그런 거랑 똑같아. 이렇게 6개 합쳐서. 어떤 애가 그런다? 수상님 6대 6인데 왜 이게 1이 돼요? 그래가지고 봉지 내가 해줬어. 담아봐? 그 다음에 사탕 6개랑 과자 6개 넣었어. 그래서 한 봉지 됐다. 그래서 요거 한 몰은 뭐야? 사탕 6개하고 과자 6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거 되네요. 그랬더니 그 한 봉지에 반 봉지면 사탕 몇 개 있어? 사탕 6개하고 네. 사탕 몇 개 있어야 돼? 3개? 그래 3개. 그래서 3몰. 네. 그랬더니 쉽네요. 쉬워. 몰수 개념 자체만 잡히면 다 풀려. 이거는 다 비례식이라고. 다 됐어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에너지 준위는 어디 나와? 그럼 이거 다 설명했죠? 네. 내가 전 과목 해도 내 과학 선생님은 아니잖아. 엄밀하게. 뭐 이 정도 설명해서 이해하면 나머지 책 읽는 거지 뭐. 그치? 네. 자,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 핵이 있는데 핵이 10원짜리다. 얼마짜리? 10원. 그 다음에 이렇게 잠시 눈동장 외곽을 돈다. 누가?
먼지가 크기의 비례가 그래. 저 그러면 10원짜리는 그냥 발견할 수 있겠지. 쉽겠지. 근데 이 먼지가 어떻게 이렇게 병병병병 이게 모양이 있어? 아니지. 하나만 딱 해갖고 어디에 짱 박혀있지 이렇게. 너 잠실 운동장 가운데 있는 10원짜리 발견하기도 쉽지 않은데 잠실 운동장 외곽 담장을 돌고 있는 먼지 발견할 수 있어? 아니요. 그게 오비탈 개념이요. 그래서 먼지가 발견될 확률을 써주는 거야. 네. 그래서 그 확률로 px, py, pz라는 3개의 방향 확률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네. 그치? 근데 확률은 그렇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이 전자가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고 그치? 네. 그래서 보통 공상과학공은 이렇게 그리잖아. 네. 어디에 돌지는 모르겠어. 먼지가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다르냐? 아니요. 그게 에너지 준이야. 에너지고 위치. 기준이 되는 위치는 같다고.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에너지 준위는 어떻다고? 같다고. 근데 뭐라고? 방향에 따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크냐 적냐. 자, 그럼 오비탈 개념에서 이거하고 이거 차이는 뭐냐? 크기. 크기가 왜 다르냐? 원자 해로부터 거리가 달라. 네. 왜 다르냐? 전자 껍질이 다르네. 그러면 봐봐. 이게 10원짜리가 있지? 네. 그럼 어떤 애 준위는 이렇게 돼 있어. 요 높이로. 네. 두 번째 준위에는 뭐라고? 요 높이로 돌아. 그러면 원자가 얼마나 보냐? 이 노란색만하게 보이지 빨간색만하게 보이냐? 맞아? 네. 그러면 이 첫 번째 주지를 뭐라 그래? S1? 네. 응? 그지? 1S? 네. 두 번째는 2S?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그렸지. 이렇게 핵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는 2개가 들어가야 돼. 1S에는. 그 다음에는 뭐라고? 8개가 들어가야 돼. 그치? 2S에는. 이렇게 가르치지? 네. 2S, 1S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치? 네. 이해됐어요? 쌤 근데 여기서 세 개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같다니까 그 세 개가 전자 중 세 개의 오비탈 할 때 그 세 개의 오비탈이 전자예요. 여기서 그러면 오비탈이라는 단어는 뭐야? 거리. 궤도 함수. 도는 거. 네. 그래. 어느 정도 거리에서 도냐고. 네. 그 함수가 오비탈이야. 그럼 같은 껍질 안에 있는 전자의 요거와 요거가 함수가 이 함수랑 이 함수랑 이 함수가 다르겠지. 근데 에너지 준위는 근데 높이가 같지. 네. 이 거리가 같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그 그래서 이게 불규칙하게 막 돌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먼지 구름처럼 보이지. 전자는.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 도니까. 네. 빠른 속도로. 그치? 이해됐어요? 그럼 다? 그러면 이 질문한 에너지 주기와 이거 이렇게 그리는 평면도와 이렇게 그려진 전자 모양하고 이렇게 오비탈이 함수가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서 1S, 2S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된 거지? 근데 저기 보면 오비탈의 종류에서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이 K 아니야? 네. 그 다음에 L 아니야? 그 다음에 M 아니야? N 아니야?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오비탈. 네. 자, 에너지 준위 거기 써 있지. 여기 에너지 준위. 네. 에너지 준위가 있고 에너지 준위는 뭐야? 거리에 따라 다르지. 맞아? 근데 껍질 안에서 봐봐라. 어떤 거는 핵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 2개만 도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게 2개를 다 채운 다음에는 세 번째로 이렇게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도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도는 것도 있지. 네. 그거에 따라서 같은 높이에서도 도는 게 이렇게 있지, 3개가. 네. 그래서 이 순서 자체도 외워야 되지, 이걸. 맞지? 그러면 세 번째 있는 거라는 거지, 이거는. S, P, D, 그지?
이거 네 번째인 거지. S, P, D, F, 그지? 그럼 S는 뭐야? 1S는 첫 번째 거라는 거지, S는. 맞아? 네. S는 뭐라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돌 때도 이 안에 동일한 거, 동일한 높이를 돌더라도 S가 있고, 뭐가 있고, P가 있고, D가 있고, F가 있고, 이렇게 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자 오비탈의 숫자, 오비탈 이렇게 도는 거의 숫자는 이렇게 n제곱으로 된다는 거지. 몇 개나 도냐고. 이건 한 개만 들었고, 이건 두 개 들었고, 이거는 세 개 들었고, 네 개 들었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오비탈의 숫자. 하나 채우고 그다음 몇 개 채워? 세 개 채우고 그다음 다섯 개 채우지? 하나 채우고 두 개 채우고. 아? 제일 첫 번째 껍질은 봐봐 한 개잖아 무조건. 첫 번째 거. 네. 하나. 그게 하나. 핵 아니에요? 그다음 아니 핵은 가운데 있는데 이 전자들 이거 돌아가는 거. 네, 그럼 두 개 아니에요? 뭐가? 그 첫 번째 껍질은 두 개잖아요. 그래 개수가 두 개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 S. 아, 그 이렇게 도는 게. 어. 아, 네. 두 번째 거는 두 개가 돌아. S하고 P가. 첫 번째 거는 뭐라고? 첫 번째 거는 다시 이 그림 보면 첫 번째 거는 하나만 돌지. 네. 두 번째 거는 두 개가 돌지. 이렇게 S하고 P가. 그 전자가 8개니까 낼 수 있는 전자가 8개니까. 그래서 두 개, 네 개. 네. 자 그렇게 돌고 세 번째 거는 세 개가 돌고 네 번째는 네 개가 돌지 이렇게. 이런 종류들. 그러냐 봐봐. 전자가 두 개면 발견될 게 거기서만 발견되지. 네. 아니 날 보라고. 네. 이제 전자가 있는데 여기서 전자가 있어.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껍질에서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지. 네. 그러면 도는 형태의 함수를 측정하고 싶지. 네. 그게 오비탈이라고. 어떤 형태로 돌고 있냐고 전자가. 잠시 외곽의 먼지가. 그것들의 도는 종류들이 오비탈의 종류야. 네. 그러면 양자수도 있지만 오비탈의 구수는 이 양자수를 제곱해주면 개수가 나오지. 오비탈의 종류가 하나는 하나인데 두 개가 있으면 4. 요렇게 도는 것들이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주양자 수가 껍질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첫 번째 껍질엔 전자 수가 두 개 들어가요. 하나밖에 없어. 껍질에는 8개인가요? 8개. 그럼 네 번째 껍질도 8개잖아요. 네 번째도 8개야. 네, 그럼 8이 16에다가 18이잖아요. 그럼 맞아, 18. 18은 이해되는데 얘는 왜 8이에요? 뭐가? 이게 그럼 뭐 더해가지고 10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두 개를 돌지. 네. 두 개 도는데 두 번째 거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껍질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이제 두 개가 돌고 두 번째 껍질 이렇게 도는데 이게 두 번째가 돌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돌고 여기서 돌리는 힘이 있어야 돼. 예. 두 개를 채우고 8개를 또 채우면 그럼 10개지. 네. 근데 여기서 최대 수용 전자 이거 28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도는데 네. 이 18은 이 8하고 이 12 2 더하기 8이야. 8하고 12, 2더, 네. 2 더하기 8 더하기 그러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8이야. 이거는. 네. 2 더하기 2 더하기 8이요? 그럼 10. 그러니까 8개가 돌고 나머지 8개를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2개를 바탕으로 8개를 또 돌려. 그래서 18. 네, 근데 그럼 두 번째는 제 예배라고요? 두 번째는 잠깐만. 두 번째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2개를 돌리고 두 번째도 그러면 8개를 돌리고 근데 이 세 번째 껍질부터는 2개 하고 2개 8개 32는 2개, 8개, 3파에 24, 26개인데. 그치? 근데 아니지. 2개 하고 이거를 누적해서 돌아간다고. 2 다음에 8이지. 네. 그럼 이게 기본 구조가 된 거고 네. 이거는 2 돌고 2하고 8 이거는 32는 2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18 한 다음에 18 더하기 또 몇이요? 10? 18 더하기 10? 아니요, 18 더하기 30이면 14.
14? 네. 또 28, 18 더하면 몇이냐? 28. 28, 32 껍질. 잠깐만. 여기에 써있는데 13, 1357 요거에 맞춰서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비탈 숫자가 1개, 4개, 9개, 16개면 이게 4개라면 2개씩 돌리면 몇 개요? 2, 4, 8 하죠? 네. 자 봐봐. 나 여기 봐봐. 처음에 도는 건 2개라고 그랬지? 네. 근데 두 번째 돌리는 게 2개씩 둘린 이렇게 4개 하면 2개씩 하면 하나 둘 셋 4개 하면 8개 되는 거 아니야? 최애각은? 8개. 네. 그것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9개라고. 왜요? 이 구자가 1개, 4개, 9개, 16개로 구조가 되는데, 자, 그럼 거꾸로 또 가서, 오비탈 숫자에서, 여기에서 오비탈 종류가 1, S, 2P, 3P 이렇게 되는, 1, 3 이렇게 되는데, 1개, 3개, 5개 이렇게 되어 있지. 네. 그러면 이게 9인데, 요 4는 됐지. 네. 그럼 보면, 이거는 1, 1, 3 형태로 1개는 2개짜리가 먼저 돌르지. 자, 그러니까, 2개짜리가, 제일 첫 번째, 여기 봐봐. 에너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KLMN이 뭐라고 이렇게 그 전자 껍질. 껍질인데 이거 색깔이잖아, 이 색깔. 네. 2개짜리. 네. 근데 요거는 뭐라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지. 지그재그가 이렇게 사선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처음에 2개짜리는 2개짜리인데 K인데 L은 이렇게 되는데 숫자로 보면 이렇게 옆으로 봐봐. 색깔이 이렇게 지금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잖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는 요거까지 됐고 요거 1, 3도 됐지? 네. 그러면 요거 1개, 요거 3개는 이게 돌 때 첫 번째 껍질에는 이게 첫 번째 껍질에는 2개잖아. 네. 이게 K 껍질도 이 ES는 하고 EP하고 높이가 다르지. P의 종류는 에너지가 똑같은데 S하고 P는 다르지. 높이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봐봐. 요거 S하고 P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첫 번째를 채우고 S를 채운 다음에 에너지 중요가 높아지면 그 다음에 P를 채우고 S 채우고 P 채우고 D 채우거든. 네. 그런 상으로 치면 요거 보면 1S잖아. 네. 그러면 S가 가까워. 1은 2개는 8개에서 네. 저 오비탈이 4개인데 오비탈 1개는 S에 가까워. 네.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P로 조금 높다고. 근데 이 P가 3개인데 이 3개의 에너지를 주는 같다는 거고. 예. 그런데 S의 높이가 조금 더 낮다고. 이게 멀고. 네. 똑같이 그런 식으로 채워나가면 기본적으로 1개 채우지. S. 네. 그 다음에 여기도 3개 채웠지. 네. 숫자가. 3개 채우고 그 다음에 5개를 채우는 거야. 그럼 총 개수는 9개 맞지? 네. 그러면 자 이거는 2개였지. 네. 2. 그지? 이거 3개는 뭐야? 2개짜리였지? 네. 그럼 8 하면 10이지. 이 5개는 나머지 8이 채워진다는 거지. 그러면 2, 8,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자 여기도 처음에 이게 전체가 16개지. 네. 1, 3, 5, 7로 채워나간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S, P, D, F는 조금씩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화성고리 보면 이렇게 띠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했는데 이 띠가 이만큼 굵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띠 하나로 보이지. 네. 그러면 이게 K나 L이나 M이나 이걸 껍질이라고 그러지. 네. 그런데 이 안에서 발견되지. 근데 여기 가까운 거는 뭐라고? S 뭐라고? P, D, F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전체가 거의 한 줄로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D라고 그러는 거지. 네. 그럼 되는 거야? 네. 됐어요? 네. 그런데 주양자수가 같으면 오비탈의 종류 값이 에너지 주기는 같다. 1S, 2S하고 2P. 봐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하면 요거 봐봐. 요게 얘기하는 거지. 요거하고 옆인데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지. 검은색으로 칠한 거.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 설명하고 요거 설명하고 요거 설명한 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양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
요것만 기억하면 다 끝난 거지. 네. 에? 네. 그런데 이 표 자체를 기억해야 되는 거지, 결국은.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이 표가 뭐냐? 오비탈의 종류와 수라는 표, 종류와 수 자체를 기억하고 이 종류와 수를 기억하면서 이 옆에 있는 요거 전기가 채워지는 순서 이걸 해야 여기 숫자가 채워지는 이유를 알게 되지. 네. 여기 순서로 채워지는 거지 이렇게. 여기 이거 두 개짜리지? 두 개짜리 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채우지? 그 다음에 또 채우지? 근데 높이는 똑같지? 두 개짜리로? 네. 그런 다음에 요거 채워지지? 이거 채우고 다시 가서 요거 채우고 요거 채워야지 또. 네. 그러니까 숫자가 1, 3, 5, 7로 이렇게 누적돼서 채워준다는 거지. 자, 이번 됐고. 다음 3번 등전자 이온 찾아. 여기에 뭐라고?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전자수가 같은 이온. 이거 뭐 같은 다 왔어. 그럼 뭐라고? 전자수가 같은 이온. 간단하네. 근데 이 전자수가 같은 이온의 반지름은 뭐가? 전자수는 같다는 거지. 네. 근데 원자보다가 크다. 그런데 이 등전자에 있을 때 이온 반지름을 해나가면서 이거 땡겨나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 봐, 요거 표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같은 주기에 원자 번호 커질수록, 그지? 이 안에 있는 뭐가 강하다고? 플러스액이 강하니까 땡기는 힘이 강하다는 거지. 근데 껍질 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통제가 안 되니까 멀어진다는 거지. 부피가.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는 전자수가 같은 이온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자수가 하고 원자 번호가 같아야 되는데 이 전자수가 같으면 원자 번호가 전자수가 같은데 전자수가 같은 이온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그러면 뭐라고? 봐봐. 그래서 이온이란 말이 나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떨어지고 붙고 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전자수하고 플러스하고 양성자하고 같아야 되는데 플러스하고 중성자하고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하고, 그지? 그런데 이게 이온이 되면 이 원자 번호는 달라도 이 플러스는 달라도, 그지? 여기에 모일 수가 있지, 이렇게 이온으로. 그런 경우에 그때 등전자 이온이라는 건 가능하다는 거지. 됐어요? 네. 그러면 전자수가 같아. 그러면 뭐가 같다는 거야? 마이너스가 같다는 거지. 마이너스가 같은데 플러스가 클수록, 자, 이건 하나고 하면 어떤 게 더 작어? 플러스가 클수록 작지. 네. 왜? 마이너스 적으니까 확확 당겨되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전자 껍질수, 전자수가 같으나 껍질수가 같고 전자수는 같지. 핵 전하가 증가하지. 플러스가. 그러니까 인력이 증가하지. 그러니까 확 줄어들지. 그래서 더 작지. 그럼 다 된 거예요? 자, 4번. 전도성? 네. 전도성. 그러면 전자를 흐르는 성격. 전자가 흐르게 하는 성격. 그리고 전기를 통하는 성격. 그 전도성이 높은 거하고 전도성이 낮은 거면 전도성이 높은 거는 전기가 확확 흐르고 아닌 거는 안 흐르겠지. 그러면 전기가 흐른다는 건 뭐냐? 이 전기는 마이너스잖아, 그지? 이게 플러스 쪽으로 흘러가야 되잖아, 땡겨가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건 전류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저항이 강하면 이게 흘러갈 때마다 부딪히지. 그치? 근데 이거를 전기를 흘러가게 압력을 보내지. 그래서 오음의 법칙인 V는 IR이 나오지. 이해되세요? 그럼 전도성이 높다는 것은 이 전류 손실이 적고 잘 흘러간다는 걸로 볼 수 있어야 되지. 그치? 자, 그럼 여기 보면 다이아몬드는 1개의 탄소 원자가 4개의 탄소 원자가 결합해 있어서 전자가 틈이 없어서 잘 못 흐른다는 거지. 그래서 전도성이 없다는 거지. 예? 그러면 이 물질이라는 게 있으면 이 물질 안에 자유전자가 이렇게 떨어져서
전화가 되면서 이게 마이너스가 하나 떨어지잖아, 전지가. 이게 흘러가는 거잖아, 어디로? 흘러갈 수 없다는 거지. 그런 전도성이 없다는 거지. 그치? 근데 반도체는 무슨 얘기야? 반도체는 어떤 두 물질, 뭐하고, 규소하고, 뭐하고, 게르마늄인가? 게르마늄 반도체, 무슨 반도체 있는데, 이렇게 이 동그라미에서 공간을 만들든지, 여기, 빈 공간. 그러면 여기로 자유전자가 통과해서 흘러가게 하는지. 아니면 이 전자를 한 개 더 잉여를 생산하게 만들든지. 그러면 이거 잉여로 생산하니까 정착할 데 없으니까 흘러가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P형 반도체, P는 공간을 만드는 거고, N원 반도체는 이렇게, 예? I가 더 만들게 해서 PNP, NPN 해서 전기를 흘려주면, 그치? 전기가 흐르고, 평상시에는 안 흐르게. 그 반은 도체, 반은 부도체. 그게 도야, 도체. 반만 도체. 안 흘리는 건 부도체. 그치? 이 도체에다가 전자를 딱 넣으면 전도체라는 게 되는 거죠. 됐어요? 관련된 거 다 설명한 거예요? 네. 다음 5번. 이제 용융 상태라는 것은 이게 용융은 녹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물질의 상태명화 3개 하는 거예요. 고체에서, 그죠? 액체에서 기체. 기체나 고체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럼 이것도 승화, 이것도 승화야. 그때 슬픈데 참고 공부한다. 그리고 감정의 승화라 그래. 에?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이건 승화잖아. 그치? 아니야? 이것도 승화지. 근데 기체로 변하는, 이렇게 기체로 변하면 기화라 그러고, 액체로 변하면 액화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쉬워. 기화, 액화만 붙이면 돼. 근데 요거는 뭐라 그래? 고체가 액체로 녹으면 용융 녹는다. 액체가 고체 되면 고가 들어가니까 응고. 그래서 용융은 녹는다는 거야. 근데 질문이 뭐야? 용융의 뜻. 그럼 다 한 거야? 네. 관련된 것까지 다 한 거야? 네. 기초 중학교 거. 그 다음에 벤젠고리. 어디 있어? 벤젠고리를 가리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그럼 벤젠고리를 가리고 있는 데 따라 뭐라고? 방향적이냐? 불포화냐? 여기 고리 모양 탄화수소 있네. 모양새가 고리 모양이라는 거네. 그지? 여기 보면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건 지방적 탄화수소. 그지? 네? 그런데 여기는 고리 모양이고 이건 사슬 모양이잖아. 그지? 그럼 고리 모양 탄화수소고 탄화수소잖아. 그럼 고리 모양, 이게 사슬 모양과 고리 모양으로 전체로 나눠진다는 거잖아. 탄화수소 화합물을. 그지? 그러면 요거 전체도 다 외워야 되는데 그 고리 모양이 뭔지만 나오면 되네. 위에. 그치? 여긴 사슬 모양 이렇게 나왔네. 이거는 왜 사슬 모양이야? 쇠사슬처럼 연결됐다고? 그럼 고리 모양은 뭐야? 요거는 뭐야? 이 연결된 공간이 있어? 봐봐. 사슬 모양은 이렇게만 이어지기만 하면 돼. 근데 고리 모양은, 고리는 이렇게 걸으려면 이거 딱 있어야 되지? 이게 고리 모양 아니야? 이 가운데 공간이 이렇게 연결된 게 있다고. 그게 고리 모양이야. 사슬 모양 봐봐. 터져 있지, 다. 이거는 폐쇄되어 있지, 고리 모양은. 이해됐어요? 어? 그러면 이 고리 모양 단어 자체만 물어본 거지? 맞아? 네. 그럼 된겨? 네. 다음 거 7번 표백분. 봐봐. 표백분의 지죠. 그러면 이거 백은 흰백이야, 희게. 흰. 이거는 표면이야. 표면을 희게 만드는 게 표백제라 그래. 그거의 가루, 뭐 이 정도가 표백분인데. 그럼 세제가 가루되어 있지? 세탁할 때 그게 표백분이야. 그럼 됐어요? 요 단어만 물어본 거야? 네. 다음
8번. 이제 그건 물리. 갖고 와. 펴. 자유낙하 할 때 이게 중학교 거 물어본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지표 이게 지표 땅을 이걸 0이라고 치는 거야. 0. 네. 여기에 100m라면 그 위치 에너지는 100이야. 네. 100으로 치면 100m. 근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제일 속도가 빠른 게 어디야? 여기지. 가운데 아니에요? 아니 점점 가속도가 붙잖아. 떨어지면 0 되잖아요. 떨어지는 순간의 순간 속도는 제일 빠르다고. 여기에 운동 에너지를 치면 여기는 0이지. 정지해 있으니까 잡고 있어요. 그래서 100m에서 떨어질 때 운동 에너지 여기가 제일 크지 속도가. 그럼 운동 에너지로 100으로 다 치환된다고. 그럼 이 가운데는 자 위치 에너지는 50이지. 반대쓰니까. 네. 위치 에너지. 네. 위치 에너지는 여기는 100이지. 네. 여기는 위치 에너지는 빵이지. 네. 맞아? 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100이면 나머지는 다 뭘로 갔어? 운동 에너지로 가야지. 그래서 합쳐서 100이니까. 네.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0이면 운동 에너지는 여기 무엇이야? 100. 100이야. 이렇게 자유낙하했을 때 역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데. 자, 봐봐. 역학 에너지는 0 더하기 0은 뭐라고? 100. 네. 50 더하기 50은 100. 0 더하기 100은 100.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는데. 자, 위치 에너지는 뭐라고? 감소했다고 떨어지면서. 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감소한 만큼. 그럼 역학적 에너지에 포함되는 그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는 아예 다른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움직이는 거. 네, 근데 자, 위치 에너지는 이 중력에 의해서 만드는 이 위치, 이 0부터 해서의 이 위치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 네. 그러면, 자, 운동 에너지는 공식이 뭐라고? 2분의 1 mv 제곱. 네. 위치 에너지는 9.8 mh. 네.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를 역학 에너지. 역학 에너지는 일정하지만, 그러니까 높은 위치까지 끌어놓을 때 사실 에너지를 쓴 거지. 중력이 거슬러서. 이걸 놨을 때 이렇게 0에서 뭐가 돼? 0에서 100으로 가고 이거는 뭐라고? 100에서 0으로 가지.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빨라진다고. 여기 있는 게. 그러면 이거를 그려보면 사각형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고. 자, 위치 에너지가 100이 있었는데 운동 에너지가 100이 되면서 여기는 가운데를 통과한다고. 그래서 이거 됐어요? 그럼 다 설명한 거예요? 응? 근데 그럼 역학적 에너지에서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랑 그 자유낙하에서의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랑 다른 거네요. 자유낙하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할 때 운동 에너지 위치인데 이걸 자유낙하로 설명을 한다고 편하게. 네. 자유롭게 떨어질 때. 네. 그 질문이 다시 뭐지? 제가 지금 궁금했던 건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이라는 것은 힘에 대한 학문. 네,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인데 그럼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면 운동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두 개의 합이 일정하다고. 네, 그 두 개의 합이 일정하다는 거죠. 두 개의 합? 그래서 도한 거야. 이 길이가 일정하다고, 이 길이.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있잖아. 그럼 이 두 개가 합친 게 딱 같다고 항상.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다고. 이거랑 이거는 운동 에너지지. 네. 이거 위치 에너지지. 네. 두 개 합이 같고 이렇게 쳤을 때 이 길이가 같다고. 이것도 100, 이것도 100, 이것도 100. 네, 이해됐어요. 이것도 100. 그럼 됐어요? 네. 9번 굴루온. 처음 보는데 굴루온.
어디 써 있어? 강한 상호작용, 중력자, 매개입자, 광자, 굴루온, 강한 상호작용. 나도 이거 처음 듣는데 많이 안 해서 여기 나오네. 이거 뭐 암기하는 거 아니야? 강한 상호작용. 이게 예를 들어 전기력은 광자와 관련되고 중력은 중력자와 관련되면 입자의 이름이니까 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자를 전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는 못하잖아.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입자의 이름 굴루온.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지도 않은 거야. 광자나 중력자는 들어는 봤는데 굴루온은 됐어요? 네. 방법이 없네. 다음에 좀 더 공부하고 알려줄게. 또 양공은 저 이렇게 있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맞네 아까. 그지? 양공의 이동, 전자의 이동, 그지? 이게 양공이 고장이 있는데 전자가 양공 사이를 통과하면서 가지. 네. 실제로 이동하지 않고, 그지? 양공이 있으면, 이 동그라미 있으면 이 사이를 뭐라고? 전자가 채우지.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가지. 그럼 상대적으로 전자가 여기 있다 여기로 가면 양공이 여기가 양공이었다가 비었다가 꼭 여기가 비어지는 것처럼 여기가 비었다가 여기가 그지 비어지는 것처럼 여기는 없어지고 거꾸로 보면 이렇게 가면 전자가 움직이는 건데 거꾸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반도체 내부에 양공이란 게 있는데 네. 공간이 있는데 그건 이동 안 한다고. 네. 그 사이를 전자가 이동하는 것 뿐이라고. 네. 근데 꼭 보일 때 전자가 여기 있다 여기로 가면 양공이 보여야 되지. 처음에는 이게 보였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양공이 여기서만 보였다가 네. 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양공이 여기만 보이니까 전자를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움직이지만 양공을 중심으로 하면 양공이 꼭 여기서 일로 이동한 것 같이 보이지.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양공은 뭐라? 비어있는 건데 이건 마이너스 전자가 움직이지. 어? 근데 이거는 전자 반대로 하면 양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자로 가야 되지만 반도체 내부에 실제로 이동하지 않아. 그걸 자유전자가 이동하는데 거꾸로 양공이 이동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는 건 시각으로.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접합만에서 전자가 양공으로 이동하지. 전자가 이동하지 여기는. 공피증에서. 근데 순방향 역방향 해줬을 때 공피증 전해차가 감소하고 양공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양공도 전자처럼 늘어나고 줄고 하는 거지. 왜? 전자가 빠지면 양공이 늘어나지.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해됐지? 그러니까 전자 개수만 생각하지 않고 양공의 개수나 양공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이거 이제 NPN, PNP 따질 때. 그럼 양공 뭔지 알았어? 됐어요 그러면? 네, 수고하셨습니다.